반갑습니다. 이정민 훈장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차 수업을 하는데요. 오셔가지고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스크래치가 없어졌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스크래치가 있네요. 강사 컴퓨터는 하드 보안관이라는 걸 안 해놨어요. 그리고 해놓더라도 그냥 수작업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작업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왜 교육생분들 자리에는 하드 보안관이라는 거를 설치하는 요거 하드 보안관 이걸 왜 해놨느냐, 사람들이 와서 막 지우기도 하고 모르고 또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뭐 깔려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비용이 더 들어. 정신적인 비용, 금전적인 비용, 시간적인 비용. 그러니까 아예 마음대로 쓰세요. 그리고 껐다 키면 샥 원위치가 되게끔. 사람도 그러면 좋겠어. 막 고생하고 했는데 그 다음날 보면 깨끗해. 막 그런 거. 사람은 그게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프로그램을 지난 시간에 깔았는데 이게 처음 깔아보신 분들은 이제 헷갈리시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여기 어디 갔어? 소프트웨어 코딩 쪽에 스크래치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오프라인 에디터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오프라인 에디터에 가서 여기 있는 아도비 에어 윈도우용 버전을 설치하시면 되고요. 설치하고 나서 되돌아와 가지고 오프라인 에디터 윈도우용 버전을 또 다시 다운로드해서 설치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아이콘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생겼으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실행하면 되는데, 혹시나 이게 말이 영어로 나오는 경우 있다 그랬잖아요. 혹시 선생님 영어로 나옵니까? 그러면 여기 지구본 그림이 있어요. 지구본 그림. 지구본 그림을 누르시면 여기 어딘가에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한국어라고 있거든요. 네, 그걸 누르시면 한글로 딱 바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전반적인 내용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책에 있는 순서대로 하나씩 나가보죠. 뭐 어디로 가시냐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뭐 좀 읽어오세요 라고 했죠. 예, 20쪽 한번 가보세요. 20쪽. 스크래치를 배운다 그러면 뭐가 향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코딩이라는 걸 배운단 말이에요. 코딩. 제가 문 닫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코딩이라는 거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를 코딩이라 그래요. 딱 눈치채셨겠지. 근데 이걸 키보드로 글자로 쓰느냐, 명령어를 이렇게 드래그 해서 하느냐, 하여튼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죠. 프로그램이 뭐예요? 프로그램. 일을 하는 순서잖아요. 일이라고 하니까 작업 순서를 프로그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연주회를 가면 프로그램이라고 있잖아. 처음에 1번, 2번, 3번, 4번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 그러니까 유치원에서도 학예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를 합니까? 원장님이 나오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열심히 했으니까 잘 지켜봐 주시고 잘하면 박수 많이 쳐주세요. 인사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뭐 샛별반 뭐 공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순서야. 그게 코딩이라고. 어이씨, 이상하게 나와. 예. 작업 순서를 나타나는 거를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그거를 작성하는 거를 나열하는,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를 코딩이라고 하는데, 키보드로 글자를 입력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 때는 키보드로 글자로 입력을 했죠. 그리고 키보드가 없던 시절도 있었단 말이야. 그때는 카드에다가, 종이카드, OMR 답안지 같은 데다가 우리가 종이에다 막 글자를 써서 주면은 타자수가 종이 카드에다가 글자를 막 써줘요. 그럼 그거를 내가 100줄짜리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종이가 100장이 들어가는 거지. 그거를 써놓고 쫙 읽어드리면 컴퓨터가 읽어드리다가
삐리릭 에러가 나면 그 부분 다시 바꿔치고 다시 새 카드로 교체해서 집어넣어야 되고. 그때는 종이 낭비가 많았죠. 그걸 어디다가 보관을 해야 되잖아. 그럼 그 종이가 만약에 5만 장 들어가, 5만 줄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 종이로 5만 장을 끈으로 묶어서 싸놔야지, 창고에다가. 아휴, 지겨워. 근데 넘어졌는데 카드가 섞이면 어떻게 돼?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죽는 거지. 지금은 USB 메모리에 저장하면 되니까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한다? 마우스로 드래그 하는 거. 마우스로 드래그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 스크래치가 마우스로 드래그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키보드로 글자를 값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키보드 마우스를 같이 쓰겠지. 그러면 이런 코딩을 하면 뭐가 좋아진다? 이 책에도 나와 있잖아요. 알고리즘. 밥을 안 먹어서 글자를 틀리나? 알고리즘. 알고리즘. 왜 헷갈려? 평생을 써먹은 글자를 세상에 배고프다가 스펠을 틀리고 앉아있으니 창피할 노릇이죠. 알고리즘을 향상한다 그래. 알고리즘은 또 뭔데? 이게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문제 해결 방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 하는 방법론이 있을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새 집을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 건가? 돈이 많으면 아무 데나 가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갈 거냐? 아니면 저기 어디야? 목동 그런 데로 갈 거냐? 강남으로 갈 거냐? 아니면 신도시로 빠져나갈 거냐? 아니면 연립으로 갈 거냐? 그러면 어디냐? 전세로 갈 거냐? 뭐 이사를 가야 되게 생겼는데 문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봐야지. 대출을 만약에 받는다면 어디까지 대출이 가능한 건지. 그래야 이사를 갈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알고리즘이에요. 제가 지금 뱃속에 막 고프다 그랬잖아요. 새벽부터 수업을 하다 보니까 배가 고플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이거를 머릿속에 막 생각하는 거야. 쉬는 시간에 나가서 확 뭘 사 먹고 올까? 아니면 수업 끝나고 가서 난 천천히 먹을까? 별 생각을 하고 있겠지. 말은 하는데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밥을 먹지? 막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알고리즘이야. 그럼 알고리즘은 정답이 있을까요? 아니, 없어요.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시작과 끝이 존재해요. 그러나 알고리즘은 시작은 있으나 끝은 없을 수 있다. 끝이 안 날 수도 있잖아. 우리의 인생이 끝나 언제? 그거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만 아직 안 죽었잖아. 알고리즘은 끝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무제한 평생 100만 년 1000만 년이 아니라 그냥 계속 작동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알고리즘을 문제 해결을 잘 만들어야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효율이 높아질 거고 막 이런 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영어 학원을 보내야 되나? 영어 수학을 보내야 되나? 아니면 영어 수학은 뭐 안 보내고 다른 걸 보내야 되나? 엄마가 막 고민한단 말이야. 비용은 한 달에 얼마가 들어가고 언어 학원은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알고리즘이지. 구구단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구구단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5와 4를 곱하면 얼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할 거냐? 입력 두 개 수수에 두 수를 입력해서 결과를 출력할 것이냐? 아니면 구구단 표를 그냥 당연히 출력하게 하는 이런 거를 만들 거냐? 출력할 것인가? 고민해 봐야지. 그럼 구구단 표를 만들든 수수를 입력해서 결과를 출력하든 간에 뭐를 알아야 돼? 곱셈을 알아야죠. 곱셈을 모르면 못하는 것이지. 그러면 두 수의 곱셈을 만들어서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니까 입력은 뭐가 나온다?
두 수가 들어와야 되고, 출력은 입력한 두 숫자와 결과된 곱셈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입력은 2개, 출력은 3개. 그럼 한 번 하고 끝낼 거냐? 다시 할까요? 라고 물어볼 거냐? 뭔가를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종이에다 디자인을 해야지. 이거를 C 언어로 작성할 거냐? 파이썬으로 작성할 거냐? 스크래치로 작성할 거냐? 그러나 이 책에 나와 있는 순서도는 동일해요. 순서도는 동일해. 입력받아서 계산하고 출력하고 끝, 이거란 말이야. 이거를 C 언어로 코딩하면 이렇게, 파이썬으로 코딩하면 저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스크래치로 코딩하면 이렇게 저렇게 나오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문제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뭐 문제 해결 방법, 이렇게 나와 있대요.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지. 이 책에 재미난 거 나와 있네요. 쥐한테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래. 옛날에 장님 얘기 나왔는데, 제일 만만한 게 장님이냐 이거야. 장애를 가지고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그래서 말이 빠진 것 같아. 그렇지. 옛날엔 장님이 코끼리 만지면 기둥이냐 어쩌고 그랬잖아요. 복지법에 의해서 그런 말 하지 마라 이거야. 왜 만만하게 시각장애인 얘기를 하냐 이거지. 코끼리가 서 있는데 생쥐가 딱 봤더니 뭔가 큰 게 하나 서 있잖아. 그게 코끼리인지 뭔지 지가 알아? 쓱 만져봤네 얘가. 그 털도 난 게 거칠거칠한 게 딱딱하고, 물어보는 거죠. 옆에 있는 쥐한테. 야, 너 뭐 만졌냐? 그랬더니 몰라. 나무 같기도 한데 나무 기둥에 이렇게 줄기도 나와 있는데 뾰족하지는 않고 약간 털이 뭔가 딱딱한 거 있는데 막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어. 너 한번 만져봐. 만져봤더니 얘는 또 발바닥에 있는 데를 만졌나 봐. 야, 말랑말랑해. 뭐 이럴 거 아니야. 서로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21페이지 뭐라고 돼 있어요? 코끼리 그랬더니 머리는, 몸통은, 다리는, 걔 꼬리도 있어. 머리는 또 뭐가 돼 있어요? 코하고 귀만 있어? 걔는 입도 있는 애인데? 뿔도 있잖아. 상아, 제일 비싼 상아도 있잖아. 야, 쟤는 뭐 뿔도 있어. 소하고 비슷한 애인가? 소보다 형 같은데? 아저씨 같은데? 뭐 이럴 거 아니야. 몸통은 일반적인 척추동물처럼 배가 볼록 나와 있지. 그건 알겠는데 엄청 커. 다리는 큰 기둥 같은 게 4개가 붙어 있는데 뒤에 가보니까 꼬리가 하나 있네. 꼬리. 근데 꼬리에도 막 뭐가 달려 있어. 가지 같은 게. 가시인지 가지인지 털인지. 코끼리 꼬리 보셨잖아요. 물론 우리는 다 봤으니까 얘를 이해할 수 있지, 코끼리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코끼리를 한 번도 안 봤으면 어떻게? 야, 세상에 코끼리라는 동물이 있는데 엄청 커. 에이, 뻥치지 마. 얼마나 크길래. 엄청나게 먹어. 에이, 그럼 먹방해도 되겠네. 걔는 엉뚱한 소리 할 거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는 사람끼리 같은 뭐하러 분석해? 야, 너 코끼리 봤지? 코끼리 나도 여러 번 봤어. 끝. 이거로 해결이 됐는데, 코끼리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코끼리를 설명해 보세요. 야, 너 코끼리 봤냐? 코끼리가 뭔데? 코가 키다고 하는 건 들어봤는데 그게 뭐야? 몰라. 나 한 번도 못 봤어. 동물원 가면 있대. 나 동물원 가는 길도 몰라. 나 좀 데려가다 줘. 서로 딴소리 하는 거죠. 그렇죠. 어려운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메일 보내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 책에 이렇게 써있네. 이메일 과정, 보내는 과정. 영진이는 받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적어요. 메일 제목을 적어요. 메일 내용을 적어요. 첨부 파일이 있으면 첨부시켜서 보내기 버튼을 눌러요. 이랬어요. 이 설명이 맞아요? 틀리지는 않은데 뭔가 빠졌죠? 오른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메일 창을 열면 옆에 받는 편지함, 받은 편지함, 보낸 편지함, 스팸함 등이 있어요. 스팸함을 열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보낸 경고성 메일들이, 광고성 메일들이 들어있으니까 여기 누르지 말고 받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적어요. 메일 제목을 적고요. 메일 내용을 작성해요. 글을 타이핑할 때는 힘들면 타이핑 연습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많이 연습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빨리빨리 입력하시면 돼요.
첨부 파일이 있으면 첨부해요. 보내기 버튼 누르면 메일이 가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진 않지.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야. 제목을 나중에 적으면 안 돼요? 내용 먼저 적고 제목 나중에 적으면 안 돼요? 첨부시킬 것부터 먼저 급하니까 그것부터 잊어먹기 전에 먼저 첨부시키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고. 메일이 뭔데요? 전자우편이라고는 들어봤는데 메일은 모르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분이 개그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선생님 이메일 많이 해보셨죠? 이메일은 안 해봤대. 전자우편은 많이 해봐도 이메일은 안 해봤대. 그래서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어느 책엔 전자메일이라고 돼 있어요. 또 그래. 선생님 이메일은 들어봤는데 전자메일은 뭡니까? 영어로 일렉트로닉 메일을 이메일이라고 하고 전자메일이라고 합니다. 그냥 메일이죠. 그래서 예 맞습니다 했더니 어렵네요. 그래. 그분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야. 근데 여기서 치명적인 단점이 뭡니까? 지금 빠져있는 게 로그인을 해야 되잖아. 로그인 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되잖아. 그게 빠져있잖아요. 그렇잖아. 전자우편을 보냅니다. 단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 아이디가 없으면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됩니다. 회원가입할 때는 실명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실명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뭐 이제 이 얘기 나오는 거지. 핸드폰, 집전화 이 중에 골라야 됩니다.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핸드폰이 있어야 됩니다. 제 명의가 아닌데요. 그러면 이제 잠깐 멈춤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머릿속에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아는 사람은 제목을 먼저 적던 내용을 먼저 적던 첨부 파일을 먼저 집어넣든 간에 보내기 버튼 누르기 전까지 다 해놓으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보내기 버튼 누르기 전까지 그럼 제목 안 쓰면 안 가? 가. 내용 없으면 제목만 가지. 근데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받는 사람 주소잖아. 근데 받는 사람 주소만 쓰고 그냥 보내기 누르면 상대편이 뭐라 그래요? 싱거운 게 하나 왔네? 제목도 없어, 내용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이 왜 나한테 보냈지? 날 좋아해서 보냈나? 별 고민을 다 하겠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22페이지 아래 그림 보세요. 이건 굿을 만드는 그런 것 같은데 패턴이 있단 말이야. 패턴이 팔찌나 시계줄 같은 경우도 보면 시계줄 보세요.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시계줄도 시계줄이 이렇게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마디가 똑같은 굵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쪽하고 아래쪽이 약간 달라요. 아래쪽에는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매듭이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는 시계 몸통을 조립할 수 있는 거로 좀 넓어요. 그리고 버클이 있죠. 여기 잠금 장치가 있죠. 가운데는 무브먼트, 시계가 이제 몸통이 들어있고 이런 작업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럼 팔찌 같은 경우 보면 그림 보시잖아요. 거기에 뭐 이 낚시줄 같은 거로 만들던 뭐로 만들던 간에 거기에다 뭐 첫 구슬을 끼고 뭐를 해서 그 패턴을 모양대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자수 놓는 것도 그렇고 매듭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이런 패턴대로 만들어야 예쁜 거지. 그리고 어렵게 만드는데 예뻐, 화려해, 튼튼해. 그럼 비싸게 팔리는 거지. 예. 근데 제발 좀 팔찌 좀 길게 만들어주면 좋겠어. 제 팔뚝이 안 들어가요. 팔뚝이 굵어서 그런지 손이 커서 그런지 안 들어가. 손님한테 잘 멋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안 들어가. 예.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손이 크니까는 손목에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팔찌가. 그럼 어떻게 보완점을 만들어야 될까요? 특별 제작을 해야지. 좀 길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조절이 좀 쉽게끔 해 주세요. 그래요? 비용을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비용을 더 주세요. 그럼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저같이 많은 사람이 팔뚝 굵은 사람이 많으면 이제 기성품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그냥 쉽게 살 수가 있는데 그런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는 수작업으로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는 거지.
오른쪽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출입문에 다가선다. 홍채 인식 카메라에 눈을 가까이 하여 인식한다. 홍채 영역만 골라내어 패턴을 분석한다. 인식된 홍채 정보를 코드화시킨다. 그래서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홍채 코드하고 비교한다. 그랬더니 얘가 이정민이래. 근데 당신 이름 뭐였대? 홍길동이래. 그럼 이름 가짜 아니야? 그럼 가짜로 판명 나는 거지. 여러분 007 영화 보셨잖아요. 007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이제 본부로 들어가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별의별 패턴을 다 이용해서 본인 확인하죠.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눈을 까가지고 홍채 분석을 한단 말이야. 근데 또 뭐 하는지 아세요? 정맥 검사를 해요. 정맥. 손목 밑에 정맥이 흐른단 말이에요. 이게 패턴이 어릴 적에는 약간 변화가 있는데 나름 성장이 되고 나면은 죽을 때까지 고정적이래요. 여기 손목 밑에 이거를 등록을 하는 거야. 지문은 어때요? 지문은 이게 일을 많이 하면 지문이 이게 사라져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또 오래 있으면 다시 복원이 되는데 주방일을 오래 하시거나 이렇게 공장에서 뭐 기계 많이 만지신 분은 지문이 안 나와. 그 사고로 장애가 되면, 중도 장애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지문을 만질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런 패턴 만들기가 어려운 거지. 음성은 어때요? 음성. 어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더니 목이 쉬어가지고 나 이정민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네요 하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얼굴 패턴을 분석할 수도 있죠. 전날 라면 잔뜩 먹고 자면 어떻게 돼? 아침에 너 딴 놈이네 얼굴 부어가지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제일 좋은 거는 너 이정민 맞네, 뭐 나 너 알아.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검사하면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오면 나 저 사람 몰라요. 그럼 안 되잖아. 본인 확인이.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누구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우리나라에서는 뭐다? 지문 채취. 지문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장애가 생겨서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사람은 뭔가 다른 조치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홍채 인식 이런 건 안 하잖아. 국가에서 이렇게 개인 확인할 때는. 그렇죠. 대신에 여기가 007 본부라면 홍채 인식도 해야 되겠고. 그럼 거기 패턴이 있단 말이야. 손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손은 귀에다가 인식표를 달죠? 한우. 원래는 손은 코예요. 코 문양 있잖아. 코 문양이 사람 지문하고 똑같이 다 다르대요. 소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소는. 근데 코를 찍어갖고 이게 홍길동네 소구나 일지면의 소구나 확인을 못하잖아. 힘들잖아. 그러니까 귀에다가 바코드를 달아가지고 꿍 달아놨지. 그래서 얘가 이제 도살되기 전까지는 요 코드표로 인식이 되는 거지. 그렇죠. 강아지는 또 등에다가 뭔가 캡슐 집어넣잖아요. 우리 집 강아지도 그렇게 해서 해놨는데 다 그런 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지문 인식이 제일 좋을지, 홍채 인식이 좋을지, 정맥 인식이 좋을지. 그럼 여러분 지문을 채취했는데 나 이정민이요 지문을 딱 찍었더니 잠깐 계셔보세요. 내가 이 지문 가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갔다 올 테니까. 그럼 일 못하잖아. 경찰들은 어떻게 해? 경찰이 중간에 신문, 우리 검문할 때가 있잖아요. 실례합니다, 경찰입니다 하고 자기 신분증을 보여주고 지금 여기 어쩌고 상황에 대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신분 검사하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예, 신분증을 보여주십시오 라든지. 그럼 신분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잖아. 그러면 그 사람 지문을 직접 카메라로 찍어요. 그럼 찍으면 경찰 카메라에, 경찰 핸드폰으로 그런 앱들이 있단 말이야. 경찰이 쓰는 앱. 거기 착 가가지고 이 사람 홍길동 씨 맞네요 라고 확인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이 사람이 뭐 범죄 연루가 돼가지고 현재 뭐 도피 중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법원에 있는 기록이 다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도피 중에 있었네. 그러면 현장에서 체포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패턴을 분석하고 가장 경제적이고 정확한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겠죠. 그거를 뭐로 하는 거야? 다 코딩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멀리 왔어. 어려운 것까지 설명했어 지금. 그러면 25쪽에 나와 있잖아요. 왼쪽 24쪽 아래쪽에 컴퓨터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이라는 얘기 나와 있는데 제 홈페이지에 그걸 넣어놨을 거예요. 한번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소프트웨어 교육자료실이라고 있어요. 오른쪽에 위에 예, 확인하셨어요? 거기 가시면은 소프트웨어 자료실에 가보시면 밑에 여기 있다. 공지사항에 코딩 자격증 관련 자료들은 자격증 자료실에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교육 교수학습 모델 개발 연구보고서라는 게 하나 있네. 그렇죠? 요거 연구보고서 이런 거 179페이지 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실제 전문가들이 이런 이제 논문 보고서를 제출한 만든 거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한 학교 급별 교육 목표 뭐 이런 거, 모듈 구성안, 중학교 모듈 구성안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은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 두 번째. 교육부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 지침, 그 다음에 교육부 중고등 정보교육 과정,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교육이란 네 번째, 소프트웨어 교육이란 이런 거. 103페이지짜리 이런 거 있는데, 이분이 미국 대통령 했잖아요. 이 코딩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하셨어요. 요즘 대학에서도 코딩을 가리킵니다. 교양과정으로. 예. 이 사람이야 뭐 원래 유명한 사람이고, 예. 페이스북 창업자 쭈커버그가 예. 6학년 때 해킹도 하고 잘했어요. 보세요. 영국, 일본, 뭐 인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인도 과학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뭐 미국이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돼. 그냥 단순히 스크래치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인이잖아. 애들이 아니라 성인이니까, 야, 스크래치를 배우면 이런 게 좋아져 하고 좀 아는 체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컴퓨터 사고라고 있어요. 11번에 컴퓨터 사고. 컴퓨터 사고가 뭐냐 이거죠. 여기 압축된 파일로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법, 뭐 컴퓨팅 사고를 배우자, 뭐 이런 말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대학가에서도 컴퓨터적 사고방식, 컴퓨팅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교양 과목으로. 그러니까 서울대, 연고대 이런 데는 어때요?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들어온 학생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를 지방대학 같으면 어떻습니까? 머리가 좋아서 지방대를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연고지가 있으니까 또 장학금을 받고 가려고 가는 친구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 성적이 안 되니까는 이제 낮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들어가는 거지. 그럼 이제 쉽게 말하면 왜 성적이 안 좋으냐? 체계적으로 학습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 그럼 왜 체계적으로 학습을 못 했냐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머리가 나빠서 뭐 결석을 많이 해서 수업 시간에 졸아서 별의별 변명거리가 있겠지만 공부하는 법을 안 배웠거든. 그냥 선생님이 설명하면 그냥 그 죽기 살기로 외웠던 거지. 논리적 사고방식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학생들 머리가. 저도 학창시절엔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사고방식을 바꾸겠느냐 이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기 3류 4류 대학에 나왔는데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는 인류 대학원을 갈 수도 있잖아요. 인류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가리킵니다. 그런 거를. 그런 여러 가지들이 여기 설명에 나와 있으니까요. 특히 18번에
컴퓨팅 사고라고 해서 제가 생능 출판사라고 전문 출판사입니다. 거기는 교재를 제가 조금 교수용 교재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압축돼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보실만 할 겁니다. 그런 자료들은 제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 USB 메모리에 따로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언제 날 잡아서 제가 복사해 드릴 테니까 USB 메모리 항상 갖고 다니세요. 예. 그런 것들을 드릴 테니까는요. 25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코딩 교재가 만들어지고 실과 시간에도 조금씩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례가 뭐냐 이런 거를 이제 가리키는 거지. 코딩을 처음부터 가리켜버리면 애들이 질려버리니까 야 소프트웨어가 뭐냐 프로그램이 뭐냐 이걸 설명할 거 아닙니까. 리모컨 어디 여기 있네. 리모컨도 프로그램 들어있는 거예요.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 들어보셔서 자바로 이걸 개발하려고 했던 거예요. 리모컨 하나 가지고 텔레비전도 쓰고 VTR도 쓰고 선풍기도 쓰고 냉장고도 쓰고 에어컨도 작동시키려고 이거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소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에이 VTR 리모컨 따로 있고 텔레비전 리모컨 따로 있어도 불편하지 않다 이거야. 소비자들이 외면하더라 이거지. 통합 리모컨을 만들어 놨더니. 그래서 에이 안 되겠다. 그래서 자바가 다른 쪽으로 이제 전환이 된 거예요. 이제는 앱 개발, 프로그래밍 개발의 표준이 자바예요. 자바가 그렇게 변해버렸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런 사례를 찾아보고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것도 한번 학생들이 막 생각을 해보겠지. 그러면서 머리에 있는 게 막 떠오르고 찾아보게끔 가리키는 거예요.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절차적 사고. 절차적 사고가 뭐예요? 순서대로 나열해 나가는 방법이죠. 절차적. 둥근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밥 먹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가방 메고 학교 갑니다. 이거잖아. 순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방 메고 밥 먹는 건 아니라 학교 갔다 와서 밥 먹는 게 아니라 자리에서 일어나면 이부자리 개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양치하고 가방 메고 옷 입고 가방 메고 학교 갈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가 섞여도 되지만 아까 전자우편 쓰는 방법에서 무시가 돼도 되는 거 있지만 꼭 지켜야 되는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 지난 시간에 스크래치에다 이거부터 했었죠. 스크래치에서 제일 먼저 이벤트에 가서 클릭했을 때 이걸 먼저 시작했죠. 그게 시작이란 뜻이에요. 시작이란 뜻입니다. 그럼 얘가 없으면 작동이 안 돼? 얘가 없어도 작동이 돼요. 그러나 여기 있는 깃발을 클릭할 때 여기 클릭했을 때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지.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클릭했을 때 여러 개 만들었었잖아. 여기 있는 스플라이트도 고양이 말고 다른 애들도 나왔었잖아. 얘를 동시에 움직일 때 우리 깃발을 클릭하는 거고 얘를 움직일 때는 클릭했을 때를 눌러도 되고 그렇죠.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 그게 27페이지에 나온 순서도 기호 중에 터미널이라고 불리우는 시작 단말이라고 하는 거야.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단말 기호라고 되어 있죠. 단말 영어로 터미널. 입출력이 빈번히 발생하는 거를 터미널이라고 하죠. 고속버스 터미널, 화물버스 터미널, 옛날에 용산의 관광버스 터미널, 오디오 앰프 뒤에 보면 잭 터미널, 잭 많이 꽂잖아요. 그렇죠. 들락날락거리는 거 많은 거. 이걸 터미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입력은 뭐고, 어떤 게 입력이 들어오고, 어떤 게 출력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아까 구구단 만들 때 뭐가 들어간다? 두 숫자를 입력받아서 출력은 두 숫자와 연산된 결과가 출력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때 얘가 필요하지. 입출력 기호가 필요하겠지. 그러다 보면 연산을 해야죠. 계산을 해야죠. 그게 직사각형이에요. 네모가 바로 뭐다? 계산하는 순서를 말하는 중에서 프로세스. 뭐를 계산하고 가공하고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다시 하시겠습니까?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그게 위에 있는 마른 목골, 참과 거짓 질문 이거예요. 다시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 하면
다시 입력을 받으러 가야 되고, 아니요 그러면 끝 해야죠. 끝 해야지. 그럴 때 절차가 있게. 절차. 우린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만들 때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잖아. 열마크 움직이기, 15도 돌기, 열마크 움직이기, 15도 돌기, 열마크 움직이기, 15도 돌기. 똑같은 동작을 3번 하고 있죠? 클릭해서 누르면 어떻게 돼? 10발자국 갔다가 15도 돌고 10발자국 또 누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면 학생이 딱 얘기하죠. 선생님 똑같은 거 3번 하는데 3번 반복하면 안 돼요? 그 말을 기다렸던 거야 선생님은. 저렇게 하면 6번 하면 도는구나 이게 아니라 학생이 질문하기를 바라는 거지. 이의를 제기하기를 바라는 거지. 선생님 똑같은 동작을 지금 3번 하고 있는데 혹시 이거 반복하는 명령은 없나요? 스크래치를 한 번도 안 배워본 친구라면 반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똑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얘는 10발자국, 얘는 15발자국, 얘는 뭐 100발자국 서로 숫자가 다르다면 따로따로 해야 되지만 똑같은 패턴을 3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제어에 가서 뭐를 한다? 몇 번 반복하기 안에도 넣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3번 반복하기 이렇게. 그러면 아까 우리 이거를 이렇게 3번 했던 거잖아요. 이렇게 이 동작을 해도 3번 움직이고 이걸 동작해도 3번 하는데 얘가 빠르지. 근데 이때 여기 있는 깃발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여져요. 이거 누르면 6번 한 것처럼 움직이지. 얘를 클릭했을 때 그럼 요거만 움직이고 얘를 클릭했을 때 요 동작만 움직이는데 여기 있는 깃발을 클릭하면 클릭했을 때를 동시에 같이 움직인단 말이야. 그때 6번, 얘 3번, 얘 3번이니까 6번이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그럴 때는 클릭했을 때를 하나 빼놔요. 어차피 얘나 똑같은 거니까. 대신 요거 눌러도 움직이고 요거 눌러도 움직이고. 그렇죠. 그럴 때 클릭했을 때를 여기다 붙이면 얘가 움직이고 얘를 움직이면 여기 움직이고. 이거 누를 때마다 껌뻑거리잖아. 노란색이. 그렇죠? 얘를 누르면 여기 뭐 껌뻑거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순서가 순서가 있잖아요. 코딩을 할 때는 이렇게 직접 드래그 해도 되지만 순서도를 작성할 때는 28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조건 선택 알고리즘. 여행 준비를 해라 이거야. 여행을 가려나 봐. 비가 옵니까? 그랬더니 예. 그럼 어떻게 돼? 실내 코스로 가야 되고. 비가 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야외로 가자 이거지. 조건 선택하는 거예요. 성별을 입력받아서 남성입니까? 남탕으로 가시오. 아니면 여탕으로 가시오. 학생입니까? 물어봤어. 초등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대학생입니까? 물어봐도 되고, 나이가 몇 살입니까? 물어봐도 되겠죠. 그렇죠. 결혼하셨습니까? 물어볼 수도 있고, 자녀가 몇 명 있습니까? 자녀가 2인 이상입니까? 3명 이상입니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3명 이상이면 1인당 10만원씩 자녀수당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5만원씩 자녀수당을 주고, 자식이 없으면 없는 거고, 자녀수당이니까 회사 방침이라면 그런 거. 반복 알고리즘 아까 3번 반복하세요 이거 했잖아. 3번 반복. 3번 반복. 책엔 뭐라고 써 있어요? 1에서 10까지 합을 구하래. 1에서 10까지 합을 구하래. 1, 2, 3, 4, 5, 6, 7, 8, 9, 10이 반복되는 거야. 계속 숫자가 돌아가는데 합의 숫자를 더하래. 박스에 이렇게 써 있죠? 여기에 숫자가 1서부터 10까지 일씩 반복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고 합에 숫자를 더하기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끝나고 나면 뭐 하래? 합 출력하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요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 사이에 숫자는 1부터 시작하고 합은 0부터 시작하는 거죠?
숫자는 0부터 1서부터 시작해도 돼. 어차피 여기서 1이 바뀌니까. 얘를 0부터 시작해도 되고 얘를 100으로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는 1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나 똑같이 맞추려고 한 것 같고 그냥 숫자가 있습니다 라고 써도 되고. 그럼 1서부터 10까지 1씩 반복되는 거야. 만약 이거를 2로 바꾸면 뭐가 되죠? 13579가 되는 거예요. 1은 뭐가 되는 거죠? 1에서 100까지 합공하는 거죠.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어느 시골 학교에 초등학교 3학년 교실이야. 선생님이 화장실을 가려고 그래.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는 순간 애들은 뒤집어지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 1에서부터 100까지 합을 구해라 그랬어. 이거 안 구해놓으면 혼난다. 그래서 선생님 화장실 갔다 와. 갔다 왔는데 혼자 돌아다니는 애가 하나 있었죠? 하나는 돌아다니고 있고 나머지는 계산하고 있고. 그 하나를 불러봤어. 야, 너 왜 돌아다녀? 계산했어? 다 했는데요. 합이 얼만데? 5050이거든요. 근데 선생님도 몰라. 1에서 100까지 합이 5050인지 그냥 낸 거야. 어떻게 계산했는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계속 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99 더하기 100 더하기 할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 더하래매요. 전 까꾸로 더했죠. 4, 3, 2, 1 더했잖아요. 이렇게 더했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게 뭐죠? 쭉 써놓고 가서 보면 101이 100번이 있는데 101이 100번 있잖아요. 지금요 100번 나왔잖아. 요거하고 요거랑 더하면 101이고 요거랑 요거 더하면 101이고 요거랑 요거랑 더하면 10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1을 10번 100번 곱한 거 아닙니까? 근데 두 번을 했으니까 2로 나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050 아닙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 어린이가 누구예요? 이 유명한 어린이가 누구야? 이 어린이가 훗날 커서 유명한 수학자가 됐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계산할 줄 알았냐? 해보니까는요 100번 더 하려고 생각 끔찍해요. 그래서 뒤집어서 더했더니 101, 101, 101, 101이 100번 나오길래 두 번 했으니까 2로 한번 나눠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에서 1000까지 합은 어떻게 돼요? 1에서 1000까지 합은 1001 곱하기 1000 나누기 2 하면 되잖아. 뭘 1000번을 더해? 근데 컴퓨터는 반복하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1000번을 반복하는 거지. 여기다가 1000이라고 쓰면 1000까지 반복하는 거고, 그렇죠? 이때 2를 쓰면 뭐야? 1에서 100까지 홀수의 합을 구하는 거고. 그러면 짝수의 합은 어떻게 구해? 2부터 시작하면 돼. 2. 0부터 시작해도 되잖아요. 0, 0, 0, 0. 0부터 시작하면 0, 2, 4, 8, 16 하고 100까지 짝수 합만 구해야겠죠? 그렇죠? 1부터 2까지 합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 1에서부터 100까지 2의 배수니까 2에 올라가니까 1에서 100까지 홀수의 합이죠? 그때는 합이 달라지지. 숫자 값도 바뀌고.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10이라고 주고 이걸 0이라고 주고 0이라고 주고 얘를 10으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0부터 100까지 10의 배수의 합을 구하는 거죠. 반복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100번을 계산할 게 아니라 이건 100번을 계산할 거 아닙니까? 100번을 계산하는 거는 수업 공부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만 실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이렇게 작성해야 빠르지. 한 번 해결 봐야지. 뭘 100번을 돌려? 여러분 슈퍼컴퓨터 1시간 사용료가 얼마인 줄 아세요? 1시간 빌려 쓰는데 500만 원인가 1000만 원인가 그래요. PC방은 1시간에 1000원이지만 슈퍼컴퓨터는 연구소에서 빌려 쓰거든요. 선을 연결해서 중요한 업무 같은 거 막 처리하면 쫙 계산해서 나오니까 빌려 쓴단 말이에요. 근데 1시간은 안 되지. 몇 날 며칠 빌려 써야 된단 말이야. 막 프로젝트를 하려면.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할 거 아닙니까? 자동차 충돌 같은 거.
이건 대형 컴퓨터로 계산하면 막 3년 걸린다는 거를 슈퍼컴퓨터로는 뭐 한 3일이면 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싼 거를 빌려서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 대고 무제한 반복시키면 안 되지. 사용료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때 빨리 계산하고 말아야지. 이것도 로직이지. 그럼 이거는 50만 500인가? 50만 500인가 그럴 거예요. 얘는 5050이고. 그럼 이래서 만까지 합은 5000, 5000 이렇게 들어가고. 그 또 외웠어요. 몇 번 하다 보니까 외워지더라고. 예. 논리라는 게 그런 거니까. 밑에는 뭐예요? 반복 알고리즘. 아까 반복 알고리즘은 뭐예요? 절차가 계속 있는 거죠. 몇 번 반복가 끝날 수도 있잖아요. 이건 뭐야? 다 깎았냐? 연필? 안 깎았는데요? 그럼 돌려. 연필 깎기 있잖아요. 집어넣고 돌려. 다 깎았냐? 아니요. 계속 돌려. 힘이 막 부러져 나가. 계속 연필이 들어가지. 근데 다 깎았는데 보니까 다 이제 집어넣을 연필도 없어. 근데 깎인 연필이 없는 거지. 힘이 부러지는 바람에. 그럼 오류가 나는 거죠. 힘이 부러졌습니까? 그럼 뭐가 해야 돼? 자꾸만 힘이 부러지는데요? 그럼 연필을 세게 집어넣지 마라. 집어넣는 대로 힘이 막 깎여 들어가니까 안 되니까 어느 정도만 넣고 딱 기다려라. 그 어느 정도라는 말이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치로. 어느 정도를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인공지능이 나온 거죠. 인공지능. 알파고는 사람이 가르쳤어요. 바둑 기보를 가르쳐줬어. 바둑은 이렇게 두는 거야 하고 바둑 예문을 알려놨어. 프로그램을 짜서 넣어놨어. 그걸 다 외웠어. 그리고 이제 네가 보충학습해. 인터넷상에 다니면서 바둑 두는 거 있으면 다 검색해서 네가 학습해. 그래서 외웠단 말이에요. 그 이세돌한테 4대1로 이겼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참히 깨진 거죠. 그 한 번은 왜 졌을까? 메롱한 것 같았죠. 제 생각에는 메롱. 내가 너한테 진 게 아니라 보여준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것 같아 느낌이. 근데 그 알파고 마스터가 있단 말이에요. 알파고 마스터한테는 야 바둑 네가 공부해. 끝. 알려주지도 않았어. 지가 공부한 거 혼자서. 알파고랑 알파고 마스터랑 싸웠어요. 93대7로 이겼어. 알파고 마스터가. 인공지능은 사람이 가리키고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사람이 학습을 안 시켜. 네가 알아서 해. 그런단 말이야. 그럼 지가 필요한 거를 해. 그러니까는 걔들끼리 말을 만들어서 지들끼리 얘기를 해. 사람 왕따시키고.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컴퓨터 스위치를 확 빼버렸어. 픽! 전원이 꺼지니까 멈췄잖아요. 니들 움직이지 마. 사람이 뭐를 시키면 말을 안 듣는 거야. 지들끼리 하고 노는 거지. 근데 얘네들이 엉뚱한 정보를 받아들여서 안 좋은 일을 할까봐 문제야. 누구를 죽이거나 전쟁 이런 거, 무기. 자, 스크래치 화면으로 갑시다. 아까 그건 이제 이론적인 거니까 이제 마무리 짓고 뒤에 또 있을 테니까 그때 가서 하는 거고요. 예. 34페이지 보면 기본 학습. 자, 잘못된 스크래치 코딩 된 거는 이렇게 버리면 된다 그랬어요. 버리면 된다 그랬어요. 삭제해도 되지만 그냥 드래그해서 밖으로 던지면 빠져나가니까는.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게 하면 돼요. 그럼 물어보겠지. 너 아까 뭐 건드려 놨던데? 저장할 거냐? 아니요. 누르면 되겠지 뭐. 원래는 yes, no, cancel이잖아요. 그래서 이 y, n, c. 근데 안 돼 여기는. 마우스로 직접 클릭해야 돼. 여기다가 y를 누르면 저장이 되고 no를 누르면 n을 누르면 저장하지 않기가 되고 c, cancel을 누르면 취소가 돼야 되는데 이런 코딩을 넣어놓으면 이런 기능을 넣어놓으려면 스크래치가 무거워져요. 무거워진다고. 그러면 저기 개발도상국에 있는 옛날 컴퓨터들도 얘를 돌려야 되는데 공부하려면 버거워질 수 있다라는. 그래서 그냥 살아 숨쉬는 컴퓨터면 다 돌아가. 얘는 아주 잘 돌아가. 자, 34쪽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난 시간에 못 오신 분이 계셔서 한번 살펴볼게요. 저 상단에 파일 편집, 도움말, 스크래치 이런 거는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어차피 여기서 다 해결할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전체 크기를 보느냐 일반 크기로 보느냐 이건 나와 있고요. 전체 크기로 보면 해상도가 좀 떨어져요. 이게. 그 다음에 언타이틀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직 저장을 안 돼서 그런 거지. 파일명이 바뀌면 얘도 바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깃발하고 빨간 점은 뭐냐면 시작과 끝이에요. 스크래치 얘는 스플라이트라고 부르는데, 스프라이트는 마우스로 움직여도 돼요. 마우스로 잡아서 드래그하면 막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좌표라는 게 있어요. 좌표. 이 좌표를 직접 0 탭키 눌러서 탭은 움직여져요. 0과 0이라고 써놓고 마우스로 0과 0으로 이동하기라는 그 항목을, 스크립트 항목을 클릭하면 0과 0으로 돌아가요. 막 움직였다가 막 움직이면 얘가 알아서 그 좌표로 가거든요.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뀌었잖아. 얘가 바뀌었는데 이거를 0과 0으로 고쳐놓고 얘를 클릭해도 되고, 그러면 0과 0 자리로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초기화 시켜놓고 작업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게임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좌표를 0과 0 위치로 이동을 시켜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벤트에 가서 클릭했을 때 라는 스크립트를 하나 끌어놓고 동작이라고 하는 스크립트 그룹에 가서 X좌표 0, Y좌표 0으로 이동하기라는 것을 먼저 하나 설정을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 순서도상에서 초기화 설정이라고 하는 거죠. 초기값. 아까 육각형 그림. 그거를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뭐 이래저래 움직이면 되죠. 지난 시간에 뭐 10만큼 움직여라 이런 거. 근데 이제 깃발을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클릭하면 0으로 갔다가 다시 올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열 번째만큼 갔는데, 문제는 얘를 클릭하면 오른쪽으로 한 10발자국 왔어. 근데 다시 실행하면 어떻게 돼? 다시 처음 위치로 갔다가 또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변동사항이 없지. 그러면 얘는 빼줘야지, 이제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클릭하면 어떻게 돼? 계속 10발자국 가겠죠. 그러면 초기화를 얘를 어떻게 세팅할까? 초기화를 0의 0 위치로 시작해서 움직이게끔 해야 되는데, 깃발을 클릭하면 계속 그때마다 처음 위치에서 오니까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다른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찾아봐야지. 여기에서. 스크립트라는 말이 있고요, 모양이라는 말이 있고, 소리가 있는데, 이 소리는 여러분들 지금 이어폰이 안 스피커가 없으니까 제가 대신 들려드리는 거고요. 야옹하는 소리. 예. 모양은 두 가지가 있어요. 현재 모양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모양은 5가지 모양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모양은 한 가지 모양만 있을 수는 있어요. 필요한 모양을 고칠 수도 있는데, 이 고치는 거는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 그림이 식상하잖아. 매번 똑같은 고양이만 나오면 재미없잖아요. 얘를 여기다가 막 빨간 리본을 단 고양이로 막 수정을 한단 말이야. 얘를 오른쪽에 있는 여기 툴을 이용해서, 이런 툴을 이용해서 색깔도 밑에 있잖아요. 빨간색을 선택해 가지고 연필 같은 걸 이용해서 여기다 이제 막 뭐를 그리면 빨간 뿔이 생겼네. 뭐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뭘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도 그려놨어. 아, 이 사람이 간호사인가? 본의 아니게 망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꾸며주면 어떻게 돼요? 근데 문제가 1번 모양에는 십자가 마크가 없고 2번 모양에만 십자가 마크가 있으니까 좀 어색하네. 그러면 이 십자가 모양을 어떻게 해야 돼? 또 여기다 그려야지. 이렇게 그려야지. 그래서 이 모양이 서로 움직이게끔 하면 스텝이 움직여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막 고민한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그리기가 힘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그림을 가져와도 돼요.
이런 그림들을 가져와서 막 작업도 하는 거지. 자, 다시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다시 할게요. 그림 망쳤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겁니다. 예. 자,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생기고요. 생겼는데 얘를 어떻게 하면 된다? 갖다 붙이면 하얀색이 생겨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럼 철컥 붙어요. 붙는다고. 이제 붙인 다음에 띄는 방법은 뭐 통째로 띄어도 되는데 나 위에 거를 띄고 싶어. 그건 안 돼요. 아래 거를 띄고 얘를 버려야 돼. 아래 거를 버릴 때는 하나를 버리던 두 개를 버리던 세 개를 버리던 땡기면 떨어져요. 근데 이제 뭐냐면 난 위에 거를 버리고 싶어. 그러면 세 개를 띄고 위에 거를 버리고 올려놔야지. 순서가 밑에 거는 땡길 수가 있는데 위에 건 못 땡긴다 이거지. 위에 거를 땡기면 어떻게 돼요? 위에 거를 움직이면 같이 다녀요. 같이. 아래 거를 움직이면 거기까지 돌아다니는 거고 위에 거를 움직이면 같이 움직인다고. 밑에 있는 애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채로 다닌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원칙이 그런 거죠. 그것이 37페이지에 뭐 조립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갖다 붙이면 된다 이거지. 삭제하는 거는 끌어다 놓고 안 쓰면 돼요. 분리시켜 놓고 안 쓰면 돼. 근데 지저분하잖아. 그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해도 되고, 얘를 원래 스크립트 영역으로 집어 던져 놓으면 사라지고, 이쪽 스크립트 그룹은 상관없어요. 아무데나 던져 놓으면 사라지니까. 그렇게 해서 필요 없는 동작은 빼버릴 수가 있고요. 복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얘를 오른쪽 눌러서 복사 그러면 막 생기거든. 이때 4번을 움직여. 4개. 위에다가 복사하면 4개가 생기는 거고, 3번째에다 복사를 하면 3개가 생기는 거고, 첫 번째 거 밑에 거에다 복사를 누르면 하나만 선택이 되겠지. 이렇게. 이 동작을 10만큼 움직이 시오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100만큼 움직인 거죠? 100만큼 움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을지 10번 반복하기 해가지고 얘를 움직이는 게 편할지. 자, 보세요. 10만큼 움직이를 10번 움직일 거예요. 제가 10번 10개를 동작을 조립을 했어요. 그래서 움직이면 휙! 축지법 쓰듯이 가요. 입에서 효과음을 제가 낸 거고, 10번을 반복하면 이렇게 갑니다. 두두두둑 10번 가요. 제어에 가서 10번 반복하기라는 거 안에다가 10만큼 동작 움직이는 명령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걸면은 쉽게 말해서 10번씩 10번 움직인 거 아닙니까? 그럼 100발자국 간 거 아니에요? 얘를 누르면 그냥 휙 100발자국 가는 게 돼요. 근데 10번 반복하기라고 명령을 걸면 뚝뚝뚝뚝뚝뚝 구분 동작으로 10번을 가는 거예요. 아, 그럼 이렇게 안 하지. 어떻게 하면 좋아? 그냥 100만큼 움직이면 편하지 뭐. 이걸 쓰느니 얘 누르면 한 번만에 가잖아. 이거 눌러도 한 번만에 가는데, 이렇게 갈 거라면 뭐하러 이거를 10번이나 움직이냐고. 이 두껍게 벽돌을 쌓아놓고. 이게 낫지. 이것보다는 얘가 낫지. 짧게 만들었으니까. 요건 달라요. 반복하는 명령을 걸리면 달리 움직인다. 약간 구분 동작이 나타나서 재미있는 동작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었죠? 형태 가서 다른 모양으로 바꾸기라는 걸 했었잖아. 다른 모양으로 바꾸기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샥! 이런 동작이 나오는 거죠. 1번 동작이 있었어. 모양에서 1번 동작이 있었고 2번 동작이 있었는데, 1번 동작이 끝나고 나면 다음 모양으로 바꿨으니까 2번 동작으로 가겠지. 만약에 여기 있는 그림이 5개가 있으면 5개 동작이 드르르 돌아가겠죠. 지금 2개 동작밖에 없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다른 모양을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일일이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면 짜증을 내죠? 자, 이렇게 놓고 얘를 누르면 어떻게 됐어요? 축지법으로 오듯이 화가 왔어. 제가 다른 모양으로 바꿀 10번 했죠? 그때 동작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밑에 있는 다른 모양으로 바꾸기를 뺐어. 하나를 뺐어. 그럼 어떻게 되나 보세요.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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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이런 동작이 되겠죠. 요렇게 하려면 만약에.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얘가 동작이 있어 보이잖아. 그럼 얘가 틀린 거야? 아니지. 얘가 멋있어 보인 것 뿐이지.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아니잖아요. 백발자국 가서 한번 움직인 거잖아. 여기는 다른 모양을 바꿨는데 안 보인 것 뿐이고 너무 빨라서. 그렇죠. 코딩을 하실 때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 모양을 줘가지고 이 다 세 가지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모양을 바꿔가면서 10발짝 움직이는 걸 10회를 반복하라는 명령을 하라 이거지. 그러면 10발짝 움직이고 나서 모양을 바꿔야 될지 바꾸고 나서 움직여야 될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요. 바꾸고 움직여도 되고 가서 바꿔도 되는 거니까. 그럼 요거를 쓰래.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코딩을 하래.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블록을 맞춰서 조립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혀 이런 것 없이 알아서 코딩하시오. 슉 끝.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다 가져와서 만들어 봐야지. 시험 패턴마다 시험 주관하는 그 기관마다 시험 패턴이 약간 달라요. 자, 41쪽에 나와 있는 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요. 스폴라이트를 하나 추가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저장소에서 스폴라이트를 선택을 하면, 자, 일단 요거는 다 지워버릴게요. 이건 다 지워버릴게요. 자, 지금 고양이가 하나 나와 있는데, 저장소에 스폴라이트를 하나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동물에서 고르는 게 편할지 판타지에서 고르는 게 편할지 글자, 사람들 종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모두 그럼 다 나오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발레리나를 선택해 볼까요? 발레리나 더블 클릭하면 들어올 겁니다. 그럼 발레리나 모양은 몇 가지 있나? 발레리나 모양 봐. 되게 많다. 되게 많죠? 되게 많아요. 그럼 발레리나 동작 한번 줘봅시다. 무한반복하기 안에다가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그리고 이벤트에 가서 클릭했을 때 이렇게 하나 놔보세요. 안돼. 미안. 시간이 빠졌어. 0.1초 기다리기. 그래, 우아한 동작이 나오지. 잠깐만. 모양을 다시 봅시다.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빼고 4번을 1번, 2번, 4번. 1번, 2번, 4번. 3번은 빼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 모양으로 바꾸면 안 되죠? 어떻게 돼? 형태 가서 모양을 뭐로 바꾸기? A로 바꾸기. 그 다음에 0.1초 기다렸다가 요거를 똑같이 복사를 해서 3번 넣을 거야. A로 바꾸기
B로 바꾸기, C 빼고 D로 바꾸기. 이게 낫다. 마지막은 0.5초 기다리기. 마지막 동작에서 좀 기다리죠. 시간을 더 주는 거죠. 얘는 컴퓨터 종료 버튼 누르기 전까지 계속 저 모양으로 있을 거예요. 움직여 봐야죠. 얘를요. 어떻게 움직여요? 이벤트 얘는 이제 치워놓고 클릭했을 때 하나 놓고 10만큼 움직이기. 얘도 무한반복하기 하나 넣을까요? 무한반복하기. 그 다음 뭘 하면 좋을까? 벽에 닿으면 튕기기. 뒤집어서 가면 안 돼. 뒤집어졌잖아.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 요거. 인포. I. 요렇게 좌우로 가게끔 해줘야지. 좌우로. 그렇죠. 이때 방향을 돌면 어떨까요? 근데 이거를 10만큼 움직이게 하면 어떻게 될까? 15도씩 돌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원했던 건 뭐냐면 벽에 닿으면 15도 돌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벽에 닿으면 튕기기인데 벽에 안 닿으면 15도 돌잖아. 그래도 얘는 얘가 위에 있으나 아래에 있으나 똑같아요. 지금 스프라이트는 얌전히 있고 얘 고양이는 가만히 있고 발레리나만 지금 움직이는 건데, 얘를 클릭하면 계속 반복은 동작을 하는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얘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벽에 언젠가는 부닥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15도를 언제 돌릴 거냐면 벽에 부닥치면 돌 거란 말이에요. 벽에 부닥치면 돌 거란 말이야. 지금은 계속 제자리로 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잠깐만. 제일 먼저 뭐를 봐야 될까? 90도 방향 보기를 먼저 한번 넣어주고, 90도 방향 보기를 먼저 넣어주고 시작을 눌러야 이렇게 좌우로 가겠지. 이때 얘까지 반복시키려면, 같이 움직이려면 깃발을 클릭하면 되는 거지. 자, 지금 벽에 부닥쳤는데 회전을 안 했잖아요. 그럼 뭐라고 명령을 찾아봐야지. 어디 가서 감지가 있나 찾아보세요. 감지라는 곳에 가면 어디에 닿았는가, 여기 어디에 닿았는가 있다. 여기 어디에 닿았는가라고 있죠. 벽에 닿았는가라고 있나 찾아보세요. 있다. 벽에 닿았는가라고 있죠. 그렇죠. 그럼 벽에 닿았으면 15도 돌아야지. 그렇죠. 근데 벽에 안 닿았으면 안 돌아야지. 그러면 얘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너 남자니? 그러면 끄떡끄떡 아니요. 둘 중에 하나인데 벽에 닿았니? 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만약에 뭐뭐라면 이게 하나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제어 이때 벽에 닿았는가를 요 육각형 안에 넣어주는 거죠. 벽에 닿으면 어떻게 하래? 그때 15도 돌아 이거지. 그럼 얘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야죠. 여기. 요렇게 들어가야 돼. 그럼 얘를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돌았다. 벽에 부닥치니까 15도 돌았어.
15도 도니까 일루 쪽으로 돌아가요? 만약에 15도 말고 13도를 돌면 어떨까요? 13도를 돌면 예측이 참. 근데 그럴 수 있잖아. 13도를 돌 수도 있고 20도를 돌 수도 있잖아. 그래야 재미가 있지. 15도씩 매번 똑같이 돌아라 그러면 예측을 할 수 있잖아. 예측을. 그러니까 몇 도를 돌아야 될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측 못하게 난수로 발생해야죠. 난수. 그게 연산에 있어요. 연산. 얼마서부터 얼마 사이에 난수를 발생하시오 라고 하는 거를 몇 도 방향으로 돌아라 라는 거를 정해주고 5도에서부터 뭐 20도 사이로 난수를 돌아라 라고 하면 어쨌든 5도가 되고 어쨌든 20도가 되겠죠. 6도 10도 이렇게 다 달라지겠죠. 얘가 재미가 없어지는데 그 자리에서만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제 바뀐다. 된다. 회전 들어가는 거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 주에 지연이는 영화를 보러 가려고 합니다. 여기 비어 있는 거를 완성하래요. 빈칸을. 오전 학교 수업이 상영 시간은 2시간인데 오전에 학교 가야죠. 그럼 화수목은 영화가 없으니까 월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가야 되는데 토요일날 학교 가족여행 가야 되는데 그럼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영화 못 가겠네. 영화 못 보겠네. 금요일날은 언제 봐야 돼? 지금 2시에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3, 4시에 수영을 해야 되니까 4시에 끝나니까는 오후 영화는 3시 30분이니까 못하겠다. 이거는 이 수영 때문에 안 되겠네. 목요일날은 어떨까요? 방과 후 수업이 5시에 끝나잖아요. 그렇죠? 얘도 안 되네. 그럼 수요일날은 어떨까요? 4시에 끝나. 4시 30분에 영화 하네. 천상 언제 가야 돼? 수요일날 오후에 영화를 봐야 되겠네? 영화를 볼 수 있는 요일은 수요일이고 영화 상영 시작은 아까 4시 30분에 시작하는 거죠? 이게 지금 뭐 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리즘으로 찾아본 거잖아.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3급은 이 정도 수준이란 얘기죠. 근데 이거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의외로. 왜 수요일날 가야 돼요? 피아노 끝나고 나서 또 보충학습이 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다고. 모르는 건지 일부러 장난치는 건지 몰라도. 예. 자, 그 다음에 데칼코마니가 뭔지는 또 모르면 이제 또 뭐 B는 뭐야? B가 수박이죠. 다. A는 옥수수고 C는 바나나고. 그러면 데칼코마니 결과에 B에 들어갈 그림은 B. B에 들어가는 거는 수박이니까 다를 써야 되고 A, B, C는 뭐야? A, B, C의 특징은 지금 옥수수, 수박, 바나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네. 바네, 바. 그러니까 특성을 아까 패턴을 분석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패턴. 먹을 거냐, 탈 거냐 이런 거지. 어렵지 않죠? 근데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거든. 우리는 어른이니까 가능해.
이게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이 이거를 척 갖고 이렇게 느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힘든 거지. 이건 뭘까? 음식 목록을 만들어 놓고, 야, 스파게티, 라면은 국물이 있고, 중국 음식은 짜장면, 면으로 된 건 짜장면, 라면, 스파게티, 쌀국수, 냉면, 쫄면, 칼국수, 튀긴 거는 라면이 튀긴 건가요? 라면은 튀긴 음식이죠? 이게 어려운데? 먹는 게 어려운데? 스파게티 국물이 있을 수도 있고, 냉면도 중국집에서 팔던데? 카나다라 스파게티, 라면, 짜장면, 쌀국수 얘네들을 고른다면은 다 면으로 된 음식으로 할 수 있다. 카나다라 스파게티 국물이 없고 국물이 있고 짜장면 중국 음식이고 쌀국수 지금 면으로 된 음식이고 맞네 면으로 된 음식이고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했을 때 해당되지 않는 음식은 뭐라고 될까요? 튀긴 음식은 아니고 튀김 이런 건 튀긴 음식인데 라면도 사실은 튀긴 거잖아요. 근데 안 튀긴 라면도 있으니까 그럼 이제 막 질문이 나올 거야. 감독관님 저희는 생라면만 먹는데요 튀긴 라면 안 먹는데 어떻게 하죠? 뭐 이렇게 질문 나오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참 뭐라고 야 라면은 튀긴 거야. 아니에요 안 튀긴 라면 팔아요. 싸운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는 생각을 하면 두 가지를 뺄 수 있다 그러면 면으로 된 음식은 아니고 면으로 된 다 음식이니까 아니고 있죠. 그렇죠? 튀긴 음식 아니고 그럼 뭐가 또 아니지? 라면 국물이 있는 음식 중국 음식 어이씨 이게 어려운데? 답이 뭐예요 여러분들? 아 밑으로 내려가면 답은 있어요. 답을 좀 볼까? 설명시 가서 보고 와야지. 이거 뭐야 갑자기 왜 비빔밥 떡국이 왜 나와? 아 그걸 하라고? 문제를 잘못 읽었네. 아 이 네 가지 중에서 아닌 거를 찾으라고? 떡국하고 비빔밥하고 예? 국수잖아. 아, 국수잖아, 국수.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야, 쌀국수는 쌀이 안 마. 국수라고 써 있잖아. 에이, 나는 쌀국수를 국수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럼 할 말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또 물어보지. 쌀국수 집에 가서 쌀국수를 시키면 면을 줍니까? 밥을 줍니까? 그러면 면 주잖아. 그러면 보세요 쌀국수는 면입니다 라고 하면 또 이런 거고. 그럼 여기서 아닌 거는 비빔밥하고 떡국이라는 거죠. 가나다라 중에서 빼는 줄 알고 저는 그게 아니었네. 문제를 잘못 읽은 거지. 문제 분석을 개떡으로 한 거야. 자 이거 한번 보자고. 그릇을 건조대 놓는다. 설거지할 그릇에 물에 불린다. 설거지할 그릇, 물, 세제, 수세미. 이 세 번째 거는 준비한 항목인데? 그릇을 헹군다. 헹구기 전에 세제를 묻히고 문지른다. 문지르고 나서 헹구는 거죠. 제일 끝에 설거지 끝 이거고. 여기 써있네. 설거지할 그릇, 물, 세제, 수세미를 준비한다. 이게 초기 값이지. 빠져있다. 수세미에 세제를 묻힌다. 묻히기 전에 뭐 해야 돼? 불려야지. 우리 집은 안 불리고 바로 하는데요?
저희 집 항상 그래요. 그러면 또 이제 그럼 1번은 불린다. 2번은 헹군다. 건져다 놓는다. 끝. 아. 근데 설거지를 안 해본 친구는 이거 모르잖아. 응? 빠진 것만 골라도 돼요. 빠진 것만 골라서 넣는데 2개 빠졌으니까 위아래 두고 하냐 이거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제를 묻히는 물에 불리는 게 첫 번째냐 헹구는 게 첫 번째냐. 그런데 그릇을 헹궈놓고 더러운 걸 헹궈놓고 나서 설거지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왜냐면 거기 음식 찌꺼기가 있는 거는 버리고 나서 세척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루트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애기들은 우리 어른은 기성세대니까 일을 해왔잖아. 어린이들은 안 그렇다니까는요. 넌 왜 그걸 모르려고 애가 울어요. 시험장에 가서 너 설거지 안 해봤니? 그러면 안 해봤는데요 하고 운단 말이야. 그럼 엄마가 전화하죠. 왜 우리 애를 울렸냐고. 남의 귀한 애들을 왜 울렸냐고 막 생산서 먹은 회장한테 전화 걸어갖고 당신 뭔데 말이야. 자, 횡단보도 이것도 뭐예요? 신호등의 색을 확인한다. 초록불인가 그러면 건너고 아니면 확인한다. 횡단보도 앞에 선다. 횡단보도 앞에 서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도착 완료한다. 그러면 두 번째가 뭐다? 초록불인가 아닌가. 그렇죠? 물음표잖아. 물음표. 물음표가 요거야. 말은 물음표. 비교 판단. 이거 한번 코딩 해볼까요? 우리 배운 거는 아직 없는데 이걸 한번 해보자고. 얘가 6번 문제죠? 그러면 아까 여기 중에 SW3 시험이라고 되면 수험 번호 성명에 가보면 6번 있어요. 6번.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스크래치가 바뀌어 6번 문제로. 이거예요. 이거. 이 한번 열어보세요. 자, 우리 이제 그 3급 시험 예문에 나와 있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이런 문항이 몇 개 나오냐면 6, 7, 8, 9, 10 다섯 문제를 풀라는 얘기예요. 근데 단편적인 다섯 문제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스크립트 영역에 있는 이 명령만을 갖고 사용하래요. 다른 거 누르면 안 돼. 다른 거 막 움직이면 안 되고 요것만 갖고 쓰는 거예요. 여기 깃발 그림을 클릭하면 반투명 효과를 20만큼 바꾼대. 여기 있네. 클릭했을 때 이렇게 가라는 얘기지. 이렇게 쭉 올리면 되지. 그렇죠? 그 다음에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어떻게 하래? Y좌표를 10만큼 이렇게 놔야죠. 이렇게. 얘는 좀 이렇게 내려놔도 되고 움직여도 되니까. 위쪽 거 누르면 그렇게 하래. 아래 거 누르면 어떻게 하래? 아래 거 누르면 Y좌표를 마이너스 10만큼 여기. 오른쪽을 누르면 X좌표를 플러스 10만큼. 왼쪽 화살표 누르면 X좌표를 마이너스 10만큼. 저는 이렇게 놓을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놓을 거라고요. 이렇게. 위, 아래,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보기 좋게 저는 그냥 동서남북으로 만들 거예요. 그럼 코딩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얘를 깃발을 클릭하면 가만히 있지. 이때 키보드로 오른쪽으로 가시오, 왼쪽으로 가시오, 올라가시오, 내려가시오 해보세요. 드론이 막 움직이나. 키보드로. 자, 지금 동서남북 움직이죠? 드론이요? 그렇죠? 잘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를 마우스로 움직이면 어떨까?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따라다니게 할 수도 있겠죠? 그때 마우스 쫓아다니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돼요. 자, 이번에는 7번 문제 한번 열어보세요. 7번 문제.
저장하지 않음 해놓고 이거다. 7번 문제는 이렇게 생겼어요. 칠 번은요,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길에 도장 찍기를 사용하여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하는 거래. 이 깃발을 클릭하면 나무가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 이동한대. 그러면 요거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하기라는 걸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이렇게 바꿔줘야지. 요걸 바꿔줘야지. 누가? 나무가. 자, 해보세요. 막 쫓아다녀. 움직인다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에이씨. 그 다음에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마다 뭐 하래요? 7차례 나무가 찍힌대. 마우스를 클릭했는가? 그러면 어떻게 돼? 도장 찍기를 하래. 도장 찍기라는 걸 하래. 도장 찍기가 뭔데? 도장 찍기라는 뭐가 있겠죠, 그렇죠? 자, 요렇게. 자, 보세요. 마우스 포인터로 위치하래. 어디 갔어, 얘가? 나무가 어디 갔냐고. 예. 그런데 한 번 하면 안 되죠. 자,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면,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면, 아래쪽, 위쪽을 누르면 어떻게 하래요? 5만큼 커지고, 플러스 5. 아래쪽 방향키를 입력하면 5만큼 작아진대.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 저기 있네, 저기. 뭐가 있다. 위에 요 뭐가 있잖아. 이렇게 얘가 있잖아. 그런데 뭐가 있어요 지금? 얘는 언제 써먹어? 무한반복하기 언제 써먹냐고.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갈까? 이렇게 들어가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 이동한다. 계속 쫓아다니니까 밖으로 넣어줘야겠네. 밖에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야겠다. 그래야 마우스로 쫓아다니지. 그렇죠? 자, 다시 보세요. 지금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하기 하고 도장 찍기라는 거를 클릭하면 도장 찍기라는데 문제가 뭐냐면 무한반복하기라는 애가 겉돌고 있잖아요. 근데 마우스를 계속 쫓아다녀야 되잖아. 얘가 계속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했느냐를 계속 물어봐 줘야지. 그래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쫓아다니잖아. 이때 깃발을, 나무를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작게 만들 수도 있고, 이때 클릭하면 뭐가 돼요? 꽝 찍히잖아. 도장 찍기라는 걸 했더니 뭐가 찍혔는데, 도장 찍기가 뭐예요? 도장 찍기라는 애가 명령이 뭐냐고. 도장 찍기 명령이 펜 가보세요. 펜 도장 찍기라고 하는 게 옛날 버전 없었는데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드는 거죠. 도장 찍기라는 명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를 클릭하면 도장 찍기라는 명령이니까 이 나무를 클릭하는 거죠. 클릭하면 그냥 여기 꽝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꽝 찍히는 거예요. 대신에 이 나무가 큰 나무가 있을 수도 있고 작은 나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화살표를 위로 올리면 얘가 커지고 내리면 작아지는 거지. 근데 이제 얘를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라졌어야 되는데 나무가 안 사라졌죠? 안 사라졌지.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걱정할 코딩은 아니죠. 나중에 가서 시작하면 나무가 사라진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코딩을 생각해 봐야죠. (8번은) 어떤 거예요? 8번 문제는 8번 문제 한번 더블 클릭해 볼까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이건 어려워졌다. 지금 스크래치 프로그램 오른쪽에 있는 스크립트가 이만큼 있는데 얘를 활용해서 팔 벌려 뛰기 작업을 하래요. 모양 바꾸기를 활용하여 손의 움직임을 표현한대. 0.5초 간격으로 팔 벌려 뛰기를 하래요. 그 다음에 횟수 변수를 생성하고, 횟수 변수, 여기 횟수라는 변수가 있어요. 아직 우리 변수 안 배웠어요. 근데 한 번 할 때마다 팔 벌려 뛰기라는 동작이 뭐예요? 으쌰 으쌰 두 번을 해야 팔 벌려 뛰기가 되죠. 그때 한 번씩 증가되는 거야. 할 때마다. 그리고 횟수가 10번이 되면 멈춘대. 그런데 뭐라고 써있냐면 다시 시작을 하면, 깃발을 클릭하면 0으로 초기화 시키래. 오케이. 그러면 제일 먼저 0으로 정하면 되겠네. 뭐 0으로 정하면 되잖아. 그러면 얘가 10이 되든 간에 어쩌다가 시작 그럼 다시 0이 될 거 아닙니까? 0으로 정하는 거지. 그럼 10번을 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10번을 할 건데, 자,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인데, 다음 모양으로 바꿀 건데, 다음 모양으로 바꾸고 나서 보세요.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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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0.5초 기다리면서 움직일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하나, 둘, 이게 한 동작이죠. 그러니까 두 번 반복하기. 얘를 누르면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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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죠. 그거를 10번을 해야 팔 벌려 뛰기를 10번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이랬잖아요. 얘는 어디다 써먹을까 해서 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만 팔 벌려 뛰기 한 거야. 동작은 10번 했는데 지그재그를 10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반복하게 이 안에 들어가야만이 전체가 10번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문제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팔 벌려 뛰기를 할 때마다 횟수를 증가시키래요. 그러면 이 팔 벌려 뛰기라는 동작이 요거잖아요. 요거 다음에 늘어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횟수가 몇 번인지 몰라도 다시 시작하면 횟수가 0으로 돌아가겠죠. 0서부터 시작해서 10번을 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동작이 어디부터 시작할지 모르잖아. 얘가 남아 돌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안 나와 있어요. 이 문제지 안 나와 있어요. 요거 뭐야? 이 동작이 뭐냐면 요거예요. 요 동작. 근데 끝나면 요 동작으로 끝나거든. 그러니까 다시 여기부터 시작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얘를 반복하기 전에 초기값을 설정해주면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시작하면 만세부터 시작해서 또 10번을 동작하겠죠. 이때 여기 데이터에 가보시면 데이터 여기에 변수값이 나와요. 변수값. 마지막에 여기다가 횟수라는 거를 말하시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에 형태 있잖아요. 형태에 가서 뭐를 2초 동안 말하기라고 있을 거예요. 헬로우를 2초 동안 말하기라고 있잖아요. 얘를 여기 한번 넣어줄 거고요. 횟수를 0으로 정하기 여기 사이에다 한번 더 넣어줄 거예요. 여기 넣어도 되고 여기 넣어도 돼요. 여기 넣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때 헬로우가 아니라 뭐를 해줘야 돼? 데이터라는 곳에 가면 변수가 있거든. 변수. 거기 횟수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그 횟수를 2초 동안 말하시오 라고 해보세요. 얘를 한번 넣어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 횟수를 말하라고 그러면 현재는 10이잖아. 횟수가 10 됐잖아요. 아까 10번 반복했잖아. 근데 이제 다음에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횟수를 0으로 정했으니까 0이라고 2초 동안 말하고 나서 으쌰 하겠죠. 그런 사이에 여기 횟수는 계속해서 늘어나요. 7, 8, 9, 10 10번 말하고 10초, 2초 동안 10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이때 요거를 시험 문제 간혹 보면은 얘를 크게 보게 하시오, 숨기시오, 보이시오, 숨기시오 라는 말이 있거든요. 밑에. 근데 얘가 보이면 어떨까? 얘가 보이면 어떨까? 형 몇 번 했는지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거든. 우리는 봐야 좀 편하니까 보는 것 뿐이고. 처음에는 이제 10이라고 말해. 요거 10이잖아요. 10 맞잖아. 그렇지. 근데 얘를 다시 시작하면 뭐라고? 0으로 초기화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횟수를 0으로 정하는 게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책맞게 요거 2초 동안 말하기를 이렇게 바꿔놓으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면 아까 10이 됐으니까 10 하고 2초 동안 말하고 나서 다시 0으로 되니까 0으로 말을 안 하지. 그러니까 0으로 정한 후에 말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이건 순서가 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모양을 바꾸고 말을 할까, 말하고 모양을 바꿀까, 이거는 언급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건지, 모양이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말하고 나서 바꿀 건지, 바꾸고 나서 말을 할 건지, 아니면 얘를 바꾸면 말을 하고 나서 바꿀 건지, 이거는 언급이 없잖아요. 모양을 바꾸고 말을 하는 건지 말을 하고 바꾸라는 말은 없으니까, 만약에 문제라면 이건 여러분이 자유롭게 표현하면 돼요. 근데 문제지에 모양을 준비 자세는 요 모양입니다 라는 게 먼저 나왔으면 제일 먼저 모양을 바꿔주고 나서 말을 하든 말든 해야 되겠죠. 모양을 우선으로 줬다면. 그럼 이제 얘를 시작을 누르면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해가지고 동작을 막 하고 나서 마지막에 10번을 했는지, 횟수가 10번이 갔는지를 말을 해줄 거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코딩에 들어가야 되겠죠. 제가 아까 요 2번 반복하는 거의 의미를 헷갈려 했었어요. 왜냐면 으쌰가 한 번이거든. 으쌰가 한 번이지. 예. 9번 문제는 뭘까요? 9번 문제는 문제가 뭐나 한번 열어보죠. 오, 풍선 나왔다. 풍선 나왔는데 난수가 나왔어요. 난수가. 깃발을 클릭하면 클릭 횟수가 0에서 시작을 해. 뭐야? 맞게 코딩하래죠? 그러면 스크래치 프로그램에 있는 몇 블록만을 사용하는데 여기 있는 풍선을 클릭하면 클릭 횟수가 0에서 시작하라는 말이 있어요? 자, 풍선이 X좌표 마이너스 220에서 200, Y좌표를 마이너스 100에서 100까지 문제 이동하고 1초마다 이동하라 했으니까 움직이고 1초 기다렸다가 움직였다가 1초 기다렸다가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 마우스를 풍선을 클릭할 때마다 1만큼 바꾸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럼 언제 끝나? 잠깐만, 문제가 이상하다. 이 블록만을 사용하라는데? 근데 웃기는 게 뭐예요? 0에서 시작한다는 말이 없잖아. 원래는 데이터에 가서 뭐를 해야 돼요? 클릭 횟수를 0으로 정하기가 먼저 들어가야지. 이렇게 클릭 횟수를 0으로 정하기가 먼저 들어가야지. 0에서 시작한다고 써 있으니까. 써 있잖아 여기 지금 이렇게. 근데 그 말은 없고 0에서 시작한다는 말은 있는데 지금 코딩 블럭이 없잖아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넣어주면 안 돼요. 이것만을 사용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치고 이건 빼버릴게요 다시. 그럼 이제 얘를 깃발을 클릭하면 보세요. 이제 마우스로 풍선을 잠깐만 다시 시작을 누르면 띵 띵 띵 띵 띵 띵 띵 띵 띵띵 계속 뭐야 풍선이 안 움직이잖아. 한 번 움직임마다 잠깐만 그러면 여기다 들어가면 안 되지. 1초마다 풍선이 안 움직이죠. 클릭할 때마다 움직여야 되나? 그러면 위로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여기 들어가야 되고 풍선을 이 스플라이트가 클릭될 때 풍선을 클릭할 때마다 클릭 횟수를 일시 증가한다는 건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 밑에 그냥 아무데나 클릭해도 1만큼 증가되는 게 아니잖아요. 풍선을 클릭할 때마다 1씩 증가되니까 얘가 1로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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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웃기는데? 얘를 클릭해야만 움직여. 잠깐만 답을 좀 봅시다. 답이 문제가 이상스럽게 나왔어. 이렇게 돼 있잖아. 에이씨 코딩이 다르네. 코딩이 다르잖아요. 보세요. 그치 뭐가 없었다. 얘는 나타났잖아. 보세요 이거 문제집 다시 보세요. 문제가 어색하게 돼 있어. 클릭하면 하나씩 증가돼야 되는데 모자라는 건 추가하라는 말이 없네. 그렇죠? 정답엔 추가돼 있잖아.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클릭했을 때 0에서 시작해야 되니까 이 코딩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 코딩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리고 이 좌표가 무작위로 계속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무한 반복하기가 들어가야 되겠지.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리고 얘를 풍선을 클릭할 때마다 숫자가 올라가는 거죠. 창을 크게 띄우시면 옆에 조건이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창이 작아서 안 보이는 거거든요. 조건. 아니 스크래치. 문제집 말고요. 잠깐만요. 문제지가 어디 써 있습니까? 아니. 그 스크래치 프로그램 자체에 창을 크게 띄우시면은 오른쪽 끝에 있어요. 끝에 조건이 있어요. 잠깐만요. 문제지 앞으로 안 읽은 건가요, 제가요? 아니 문제지가 아니고 스크래치 프로그램에 보면 오른쪽에 있어요. 이걸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있네요. 에이씨.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랬어. 아 옆에 화면이 에이 이상하죠. 그렇죠? 여기 빠진 거지. 그렇지. 예.
굳이 이거를 머리를 써서 끄집어 내왔으니 그러면 얘는 지워버려야 되고, 제가 이거를 못 봤어요. 밑에 스크롤바가 있잖아. 가로 수평 스크롤바 주책을 부렸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놓고 봐야 돼. 얘를 최대한 펼쳐놓고 봐야 돼.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제 10번 문제는 선생님하고 철수가 있는데 이제 스프라이트가 둘이 나왔잖아요. 블록 모음에서 갖다 놓고 쓰래. 주관식이네. 오휴. 자, 철수는 어떻게 하래요? 항상 x좌표 얼마, y좌표 얼마로 위치하래. 그럼 클릭했을 때 여기다가 형태 가서 동작에 가서 어디로 이동하기라고 있죠. 어디로 이동하기. 이거를 193에 마이너스 71 돼 있네. 원래 값이 여기 있었으니까. 반항하구나. 끝에 가 있네. 그쵸? 오른쪽 구석에 가 있는 걸 봐서는 얘가 반항아야.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철수야 이야기 좀 할까? 2초 동안 말한대.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선생님한테 가야지. 선생님한테. 철수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 스플라이트로 가서 클릭했을 때 말을 해야죠. 말. 2초 동안 말하기. 2초 동안 말하기. 뭐라고? 철수야 이야기 좀 할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철수는 뭐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안 되지. 2초를 기다려줘야지. 철수 입장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 시나리오 꾸며봤잖아요. 그러면 철수한테 가서 제어에 가서 2초 기다리기 눌러주고 2초 기다리기 해주고, 네 선생님이라고 동작에 가서 형태 가서 1초 동안 말을 하래. 1초 동안 네 선생님이라고 hello 대신에 네 선생님이라고 2초 동안 말을 하래. 그리고 1초를 기다렸다가 선생님 방향으로 마이너스 30만큼씩 30번 반복하래. 그러면 반복하기를 몇 번 해라? 30번 하라는 얘기죠. 30번. 그럼 선생님 방향은 왼쪽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동작에 가서 선생님 방향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될까? 요거 마이너스 10만큼 움직여야 되나?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거를 형태 가서 4초 동안 말하라는데 이게 맞을지 한번 해봐야지 뭐. 그럼 이 동작을 선생님도 동작을 해야 되고 철수도 얘기하는데, 선생님 철수를 클릭하면 철수만 움직일 테고, 백스텝인데? 그럼 안 되잖아. 이거 뒷걸음질 하면 안 되지. 이거. 오케이.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30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뚜뚜뚜뚜뚜뚜뚜뚜 움직여야 되는데, 동작은 됐는데 선생님 방향을 봐야 되죠? 그럼 동작에 가서 어디 방향을 봐야 되느냐, 이게 어디 방향? 왼쪽을 봐야지. 왼쪽. 잠깐만. 아이씨, 또 틀렸다.
처음엔 오른쪽을 봤다가 철수야 얘기 좀 할까? 네 선생님. 어이씨 거꾸로 가고 있어. 10만큼 움직여야 돼.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가 있으면 안 되잖아 또. 잠깐만. 처음에는 얘가 어느 쪽을 봐야 되냐면은 오른쪽을 보고 있어야 돼요. 오른쪽을 이렇게 반항한 스타일로 오른쪽을 보고 있다가 이 동작이 나와야 되겠죠. 보세요. 오른쪽 쳐다보고 있다가 오른쪽 그러면 방향을 바라보고 얘 대답을 해야 돼? 대답하고 나서 방향을 바라봐야 돼? 정답 한번 봅시다. 뭐 그게 정해진 건 아니겠던데 뭐로 바꾸기, 예. 어느 쪽 보기, 선생님 쪽 보기 이런 게 들어가 있네. 그렇죠? 답은 이렇게 들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모양을 뭐로 바꾸기, 여기에서 모양을 뭐로 바꾸기를 제일 먼저 뭐로? A 방향으로 가 있어야 되나? 이거 이 동작을 있어야 되나? A 동작으로 가 있다가 이거를 먼저 바꿨다가 방향을 가도 되고 방향을 가서 바꿔도 되고 상관없겠죠? 그리고 어디를 봐야 돼요? 반항한 스타일로 오른쪽을 보고 있어야지. 그렇지. 그 다음 2초를 기다렸다가 네 대답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어딜 봐야 돼요? 선생님 쪽을 바라봐야지. 선생님 쪽을 바라봐야지. 여기 보면 어느 쪽 보기라고 써 있는데 저는 반대 방향을 본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뒤편에 있잖아. 왼쪽에.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90도가 왼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봤어. 근데 책에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동작에 가면 어느 쪽 보기라고 써 있거든. 어느 쪽 보기. 선생님 쪽 보기. 선생님이 뒤편에 있으니까 선생님 쪽을 본 거지 뭐. 저는 마이너스 90도니까 왼쪽이잖아요. 왼쪽을 봐. 뭐 이 지방이 이렇게 동향을 틀던 저쪽을 보든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책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어비 쪽 보기라고 써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모양을 바꾸기. 0.1초 기다리기. 0.1초 기다리는 문제가 있어요? 걷는 모양으로 이동한다 그랬잖아. 걷는 모양으로. 그래서 책에서는 임의적으로 문제에서는 0.1초를 여기다 기다리게 넣어준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니까 뚜벅뚜벅 모양이 나오게끔. 이거는 0.1초 기다리기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틀린가? 선생님 쪽 보기를 꼭 해야 되나? 마이너스 90도를 봐야 되나?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답에는 어비 쪽 보기라고 했는데 여기는 선생님이니까 당연히 선생님이라고 나왔고, 이 예문을 만났을 때 이 선생님 이름이 뭐로 돼 있던 거예요? 사실 여기가 선생님이 아니라 어비라고 써 있었나 보지 뭐. 그 어비 쪽을 바라보게 했겠지. 이렇게. 그럼 선생님 쪽 보기 요걸 빼버리고 요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시작을 누르면 이 또벅또벅 걸어오는 모습이 문제지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걷는 모양으로 이동합니다 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지금 제가 이걸 넣은 거죠. 0.1초를 넣은 거죠. 이거를 빼고 쓰면 어떻게 될까? 또르르 왔잖아. 선생님 전 저렇게 걸어요. 그럼 할 말 없지 뭐.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왔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넣어주면 좋지 않겠냐라는 거지 뭐. 그럼 꼭 0.1초 기다려야 돼? 0.5초 기다리면 어떻게 돼? 느리게 오겠지. 얘가 0.1초가 아니라 0.5초 같으면 네 선생님 해놓고 떠벅 그렇게 걷겠죠. 그러면 0.05초를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 아까 0.1초 넣었는데 0.05초니까 2배 빨리 오겠지 뭐. 그런 거야 뭐.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지. 예. 이게 지금 3급 문제인데 조금만 연습하면 합격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오늘 2일차 수업인데, 그러니까 제 목표는 3급이 아니에요. 1급도 아니고 2급으로 가야지. 이왕에 배웠으니까. 지금 저 3급 따고 2급 따야 됩니까? 아니에요. 1급 따시고 2급 따셔도 되고 3급 안 따시고 1급 바로 가셔도 되고. 근데 그런 거는 있어요. 자격증에는 1급, 2급, 3급을 순서대로 역으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민간 자격이라서 그런 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 기술 자격이 있잖아요. 국가 기술 자격에는 기사 1급을 따고 기사를 따고 산업기사를 따면 산업기사 딴 거에 혜택이 없어요. 학점은행제라는 제도 아세요? 학점은행제?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전문학사, 일반 학사를 따고 싶은 거야. 그럼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자격증이나 이런 걸 갖고도 학점을 딸 수가 있거든. 송유곤이라는 친구가 인하대학교 2학년 마치고 자퇴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해 겨울에 학위를 받았어요.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은 거야. 그러면 산업기사를 따면 16학점, 기사를 따면 24학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16학점 따고 나서 24학점에 대한 일부 점수를 제하고 나서 나머지 점수를 또 받는데, 1급을 따고 2급을 따면 2급 단가에 대한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자격은 수준이 낮은 것부터 상승해서 따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건 민간 자격이니까 의미는 없고, 어느 시험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 어느 자격에는요 1급, 2급, 3급을 다 갖고 있어야 강사로 발탁을 해준다 뭐 이런 제도가 있긴 있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네 거를 다 합격해라 이런 얘기겠지. 그런 거 아니면 1급만 하나 따면 돼요. 근데 1급은 이따가 문제를 한번 열어 보여드리겠지만은, 저도 아직 1급은 안 봤거든요. 1급 문제만 제가 받아놓은 걸 보고 있는데 조금 뭐랄까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왜냐면 이 시험이 좀 특이한 시험이라. 2급은 좀 이따 한번 2급 열어보겠지만은 2급 보시면은 그리 어렵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볼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 스포라이트에 대한 기본적인 동작들은 이 책에 나오는 대로 하나씩 해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카메라로부터 가져오기, 뭐 인터넷상에서 그림 다운로드 받아서 그거로 그림으로 가져오기 이런 건 안 할 거고, 그런 뭐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면 되니까는 어렵지 않을 테니까는, 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스포라이트 수정하기 이런 것도 있어요. 고치는 거. 아까 제가 뭐 머리에다가 이렇게 뭐 하트 모양 그리는 거 잠깐 했었다가 망쳤잖아요. 그런 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그리고 50페이지 보면 뭐 모양 동작이 2개가 있다, 3가지가 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말하기, 뭐 야옹야옹 소리 나는 거, 뭐 이런 거는 어렵지 않을 테니까 그럼 넘어가고요. 소리를 편집할 수도 있어요. 소리를 작게 줄이는 방법, 크게 증폭하는 방법, 뭐 이런 건 있는데, 여기다 mp3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우리 집 고양이 야옹 할 때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가져오게 해서 여기서 재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집 고양이로. 근데 그런 거는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65쪽에 보면 방송하기라는 말이 있어요. 방송하기. 얘가 좀 어려워요. 말이. 변수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 부분서도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교재 65쪽부터 설명을 드릴 거니까는요. 그 앞부분까지는 학습을 해서 오세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